한승그룹 부회장 태성은 여의도 63층 회장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따님께서 시댁에 설 인사드리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서 차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외동딸 지혜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알겠네. 혹시 따님한테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게. 태성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태성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차가운 관심 속에서 자란 태성이었죠. 그래서 지혜만큼은 따뜻하게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 자란 지혜는 태성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서울 예대를 나와 현재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죠.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성장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결혼만큼은 태성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시댁은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시아버지 종철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평생 전업주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태성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었죠. 재벌가 며느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자의 말에는 겸손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종철도 비슷했어요. 한승그룹 부회장님이 사돈이 되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보였죠. 태성은 이런 시선들이 익숙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평생 재벌가의 후계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시댁이라는 점에서 더욱 예민하게 다가왔죠. 여보, 지혜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요? 아내 은숙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단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은숙은 사회적 편견에 민감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었죠. 품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태성은 은숙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승그룹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자부심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에서 MBA를 받은 태성이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태성의 눈에 지혜의 남편 민수는 어딘지 부족해 보였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성실하고 착한 성품이지만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거슬렸어요. 며느리가 재벌가 출신이라니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순자의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어딘지 비꼬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태성은 그 순간부터 뭔가 불편함을 느꼈었죠. 재벌가는 다르긴 다르네. 종철은 술자리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태성은 이런 말들이 지혜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시댁 식구들도 좋은 분들이에요. 지혜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맑고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지로 짓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어요. 지혜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나? 태성은 비서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네, 따님께서 시댁 어른들께 잘해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혹시 따님이 힘들어하시는 건 없나? 태성의 질문에 비서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회장님께서 지혜 시댁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비서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성의 아버지 정호 회장은 이미 80세를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태성이 물었어요. 손녀가 결혼한 집안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정호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3대째 이어온 재벌가의 자존심이었죠. 알겠네. 따님 안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게. 태성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실 태성 자신도 지혜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웠죠. 시댁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따님께서 최근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비서의 보고였어요. 갤러리 일도 있고
시댁 일도 챙기시느라.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특히 시댁에서의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명절 때는 더 바쁘시겠네. 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지혜는 분명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도와야 할 것이었죠. 한남동 저택에서는 명절을 조용히 보내는 편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죠. 태성은 이런 차이가 지혜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여보, 지혜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릴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댁에서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지 말자.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괜찮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죠. 부회장님, 점심 약속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혜에게 가 있었죠. 점심 약속 상대는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상대방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지혜 생각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태성이었습니다. 혹시 따님한테서 연락 온 것 없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아직 없습니다. 비서의 대답에 태성은 실망했습니다. 보통은 지혜가 점심때쯤 안부 전화를 하곤 했었어요.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요? 시댁 일이 너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일까요? 태성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온 마음이 지혜에게 가 있었어요. 잠깐 일정 좀 조정할 수 있나? 태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 태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아버지의 직감 같은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정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비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넘게 태성을 보좌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혹시 따님 안부 확인해 볼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지혜가 전화를 했을 시간이었어요. 왜 연락이 없을까? 태성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성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태성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혜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태성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즉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키운 딸의 목소리였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태성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흘렀어요. 아빠, 잠깐 나와서 통화할게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시댁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상황 같았죠. 태성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말해봐. 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지혜야, 아빠한테는 솔직히 말하는 거야. 뭔 일이야? 태성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지혜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죠. 태성은 30년 넘게 지혜를 키우며 쌓인 부녀간의 유대감으로 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정확히 무슨 일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뭘 했다고? 태성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차례상 준비할 때 제가 가져온 과일이 맛없다고 하시면서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고. 시집 오면 다 똑같다고. 태성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더 심각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지혜는 여전히 상황을 축소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딸의 이런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딸의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지혜야, 아빠한테는 정말로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태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거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민수가 화장실 간 사이에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태성은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뺨을 때리셨어요. 순간 태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뺨을 때렸다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승그룹 부회장의 외동딸이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좀 격해지셔서. 지혜는 시어머니를 두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 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항상 온화하고 자상했던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민수도 모르는 일이고.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지혜야, 아빠 말 들어. 지금 당장 집에 와. 태성의 목소리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보낼 테니까 즉시 나와. 태성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하지만 시댁에서. 지혜가 중간에 끊으려 했지만 태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지금 당장 나와.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혜가 결국 항복했어요. 전화를 끊은 태성은 즉시 운전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기사, 지금 당장 분당으로 가서 따님을 모셔와. 태성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네, 부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김 기사는 20년 넘게 태성 가족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느낄 수 있었어요. 태성은 비서실에도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과장,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취소해. 부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 취소하라고 했어. 긴급 상황이야. 태성의 목소리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과장은 20년 넘게 태성을 보좌한 베테랑이었어요. 부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딸과 관련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 과장은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태성은 회장실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승그룹 부회장의 외동딸이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태성은 집에 있는 아내 은숙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집에 있어?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은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혜가 곧 집에 와. 시댁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태성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를 때렸어. 태성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때렸다고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녀도 이번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 운전기사가 모시러 갔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태성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다고. 은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지혜 돌봐줘. 태성은 전화를 끊고 즉시 회사를 나섰습니다. 한남동 저택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차 안에서 아버지인 정호 회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야, 태성아? 정호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지혜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성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지혜가 맞았다는 거야? 정호 회장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이 감히 우리 손녀를 3대째 이어온 재벌가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성아,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정호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태성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승그룹 3대째 축적된 모든 역량을 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한 태성은 서재로 직행했어요. 지혜가 도착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0분 후 현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지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지혜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어요. 태성은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혜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지혜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태성은 딸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태성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은숙도 거실로 뛰어와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이. 은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약 발라줄게. 은숙이 응급처치를 하려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많이 아프지 않아요. 지혜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의 말에 태성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어요. 딸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잘못한 건 그쪽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태성은 딸을 안방에서 쉬게 한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였어요. 태성은 비서실장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 긴급 사안이야.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과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나와.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설날이었지만 이 과장은 주저없이 응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승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딸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응징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재벌가의 진짜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이 과장이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여의도 본사에서만 만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서재 문을 닫고 이 과장과 마주 앉았어요. 과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어. 태성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철, 박순자.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태성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 상황, 인간관계, 모든 것을 파헤쳐. 이 과장은 20년 넘게 태성을 보좌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설 조사기관까지 동원하겠습니다. 이 과장의 대답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도 연락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미팅 잡아. 태성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승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따님과 관련된 일입니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어. 이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승그룹 부회장의 외동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즉시 법적 대응을. 아니야.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부족해. 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완전히 응징해야 해. 이 과장은 부회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적 매장을 원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에도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쌓인 신뢰와 유대감이었어요. 24시간 안에 기본 조사 결과를 원해. 태성의 명령에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과장이 떠난 후 태성은 혼자 서재에 남았어요. 지혜가 안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태성은 책상 서랍에서 특별한 주소록을 꺼냈어요. 한승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맥이 정리된 비밀 주소록이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법조계, 재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태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지혜와 단둘이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최대한 차분하게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계속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고. 어차피 시집 오면 다 똑같다고. 태성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또 뭐라고 했어? 시댁에서 돈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수 동생 결혼 자금도 도와달라고 하시고. 태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시아버지 사업 투자도 부탁하시고.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를 둔 것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했어? 태성이 물었어요. 민수는 몰라요. 시댁에서는 민수가 없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의 대답에 태성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계획적이고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며느리를 압박하면서도 아들에게는 들키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된 거야? 태성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가져온 과일이 비싸기만 하고 맛없다고 하시면서 태성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가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고. 지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수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갑자기 뺨을 때리시면서 태성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때렸어?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말라고. 재벌가라고 해서 우리를 얕보지 말라고. 태성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지혜가 시댁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태성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제가 우는 걸 봤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명절 준비가 힘들어서 운다고 하셨어요. 태성은 이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폭행을 가하고 나서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뭐라고 했어? 민수는 저를 위로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몰라요. 지혜의 말에 태성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아내가 당한 폭행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설 연휴였지만 핵심 임직원들은 모두 비상소집되었어요. 여의도 한승그룹 본사 63층 회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과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종철, 박순자 부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박종철 씨는 5년 전 명예퇴직 후 작은 물류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중요한 건 뭐야? 태성이 핵심을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동네 부인들에게 며느리가 재벌가 출신이라고 자랑하면서 태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곧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태성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더욱 화가 난 것은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미용실, 마트, 병원 등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면서 이 과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있다고 자랑하며 신용을 쌓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이용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은 왔나? 태성이 물었어요.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승그룹 법무팀장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부회장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태성이 물었어요. 폭행 부분은 확실히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도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성은 단순한 법적 대응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걸로는 부족해.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봐. 태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박종철 씨가 현재 운영 중인 물류회사를 조사해봐. 태성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들을 모두 파악하고 우리 그룹 계열사나 협력업체와 연결된 곳이 있을 거야. 태성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어요. 한승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가 다니는 동네 상점들도 모두 조사해. 태성의 명령은 계속됐어요. 마트, 헬스클럽, 미용실, 모든 곳을 조사하라고. 우리와 연결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태성은 거미줄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갖는 엄청난 영향력을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부회장님, 홍보팀장도 부르시겠습니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홍보팀장도 불러. 태성의 대답에 이 과장은 즉시 연락을 취했어요. 30분 후 홍보팀장 박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팀장, 언론사 쪽 인맥들과 연락 닿는 곳 있지? 태성의 질문에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요 언론사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즉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둬. 태성은 모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벌가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모든 분야에 걸친 막강한 네트워크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박 과장의 대답에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성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한승그룹의 무서운 힘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지혜를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재벌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3시간 후 추가 조사 결과가 태성의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과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부회장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보고서를 펼쳐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박종철 씨 회사가 우리 그룹 계열사인 한승물산과 간접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의 보고에 태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4단계를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승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는 상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니는 동네 마트는 어떤가? 태성이 물었어요. 한승유통의 직접 납품업체입니다. 이 과장의 대답에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헬스클럽도 우리 계열사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상황은 태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태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벌가의 냉혹한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태성은 이 과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종철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압력을 넣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계약이 끝나도록 유도해. 이 과장은 태성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라 경제적 고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박순자 씨가 다니는 상점들도 마찬가지야. 태성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외상 거래를 중단하고 각종 혜택도 없애버려. 하지만 이유는 절대 말하지 마. 그냥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해. 태성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장, 이 모든 일은 절대 비밀이야.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개입했다는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한승그룹의 조직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종철의 물류회사에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어요.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대형마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다음 달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박종철은 사무실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2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였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는데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직원의 말에 박종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순자가 단골로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외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트 사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박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단골이었는데. 박순자가 항의했지만 마트 사장은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사실 마트 사장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본사에서 특정 고객들의 외상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뿐이었어요. 한승그룹의 압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방식이었어요. 여보,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박종철은 아내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두 곳의 거래처를 잃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박순자는 여전히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재벌가 출신이라는 사실에 더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곧 지혜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박순자의 말에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까지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종철의 회사에 더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사장님, 은행에서 급히 오라고 합니다. 직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어요. 박종철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말에 박종철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연체한 적도 없는데요.
박종철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방침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 갑자기 회수된다는 통보였어요. 박종철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박종철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순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다니던 미용실에서 갑자기 예약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당분간 예약이 꽉 찼어요. 미용실 원장의 말에 박순자는 의아해했어요. 평소에는 언제든 예약이 가능했었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박순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미용실, 헬스클럽까지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지혜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1단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과장의 보고에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종철 씨 회사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순자 씨도 동네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단계를 준비해. 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때야. 이 과장은 태성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사설 조사기관에서 올린 추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과장이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성은 보고서를 펼쳐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사채업자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거군. 태성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재벌 며느리를 담보로 사채를 썼다고. 보고서에는 박순자가 지혜의 신분을 이용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하며 신용을 쌓았습니다. 이 과장의 설명에 태성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딸을 완전히 돈벌이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단계를 즉시 시작해.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태성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졌어요. 박순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즉시 돈을 회수하라고 압박하게 해. 이 과장은 태성의 냉혹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벌가의 진짜 무서운 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 쪽에도 슬슬 준비를 시켜.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재벌 며느리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이제 사회적 매장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승그룹의 모든 역량이 박 씨 가족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 우리 지혜가 맞았어. 맞았다고. 태성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벌가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거야. 이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부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철과 박순자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정말 이상해요. 박종철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리가 없어요. 박순자도 이제는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를 화나게 했을까요? 박순자의 질문에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적을 만든 기억이 없는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강력한 압박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승그룹의 무서운 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박 씨 가족은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종철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어요. 남은 거래처에서도 모두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거래처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박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은행에서도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박종철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철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까지 회수당하면 완전히 끝이었어요. 같은 시간 박순자는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맞습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순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희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사모님께서 약속하신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재벌 며느리를 통해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지혜에게 돈을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박순자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모님, 저희도 사업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한편 태성은 회장실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박종철 씨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 과장의 보고에 태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도 회수 단계에 들어갔어요. 박순자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 태성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언론 쪽에 기사를 내보낼 시간이야. 이 과장은 태성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통해 완전히 끝장내려는 것이었어요. 홍보팀장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동시 배포하라고. 태성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태성은 이미 기사 내용까지 구상하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지혜의 신분을 이용해 돈을 빌린 모든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로 언론까지.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 우리 지혜가 당한 걸 생각해봐. 태성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어. 태성의 말에 이 과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부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직장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괜찮으면 됐어. 동료의 애매한 대답에 민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괜찮으세요? 민수야. 큰일 났다. 박종철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해. 박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 민수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 박순자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렸는데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너무 복잡했어요. 얼마나 빌리셨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박순자의 대답에 민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혜가 재벌가 딸이니까 곧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지금 어디 있어? 오빠, 친정에 와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갑자기 친정에?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지혜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에 좀 큰 문제가 생겼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시고 어머니도. 민수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갚아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지혜는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5천만 원 정도. 민수의 대답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야, 혹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편 태성은 홍보팀장과 최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팀장이 원고를 펼쳐 보였어요. 재벌가 며느리 사칭 사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재벌가 며느리를 이용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에요. 태성은 기사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동시 배포해. 태성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제 박순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이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마. 태성의 지시에 홍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둬. 태성은 이미 승부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박 씨 가족은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종철과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회사도 망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박종철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지혜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며느리한테 폐를 끼칠 순 없어.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밤새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한승그룹의 무서운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야, 아빠가 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복해줬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어요. 박 씨 가족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재벌 며느리 사칭 사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한승그룹 며느리 이름 팔아 수억 원 편취. 재벌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 박순자는 아침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TV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를 둔 것을 이용해 동네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시어머니가 발각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박 씨는 며느리가 한승그룹 부회장의 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박순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박순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박종철도 뉴스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박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에서는 박순자가 동네에서 한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마트, 병원 등에서 재벌 며느리라고 자랑하며 외상을 긁었고 사채업체에서도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거액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자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승그룹 측에서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재벌가에서도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출근했어요. 박 과장, 뉴스 봤어? 동료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뉴스를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모든 행적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이 부르세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앉아. 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가족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당분간 휴가를 내는 게 어떨까? 부장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기가 너무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한편 지혜는 한남동 저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아빠가 하신 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야, 아빠는 우리 딸을 지킨 것뿐이야. 태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 정도 보복은 너무 가혹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 태성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는 누구든 우리 딸을 괴롭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박 씨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야. 재벌 며느리 가진 걸로 허세 부리더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박순자는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왔어요. 이제 재벌 며느리고 뭐고 소용없으니까 당장 돈부터 갚으세요. 뉴스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변명은 안 통해요. 박순자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박종철은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혜한테 뭘 하신 거예요? 이제야 어머니가 지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박순자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때리실 수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지혜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수는 아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폭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었어요. 재벌가의 무서운 힘을 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여의도 회장실에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했어요. 부회장님,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 과장의 보고에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 가족의 사회적 신용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앞으로 어떤 경제활동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개입하지 마. 태성의 지시에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지혜를 불러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야,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태성의 목소리에 미묘한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가혹한 방법이었지만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넘게 키운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태성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줄게. 지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박 씨 가족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박종철은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사채 빚에 시달리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 사건이 따라다녔습니다. 지혜는 민수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성은 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혜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아빠가 도와줄게. 지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한승그룹 부회장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벌가의 품격이란 권력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혜야,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태성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진정한 품격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태성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지혜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박씨 가족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재벌가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한승그룹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이었어요. 태성은 이제 안심하고 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태성의 말에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한남동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벌가의 품격과 위엄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과 지혜의 분여간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